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승희입니다. 네, 올인과 함께하는 초중등 대상 대입 전략 설명회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는 초등, 중등 대상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앞으로 대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조금 이제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지금 사실은 대입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발표를 하기 전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현재 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입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초등 교육, 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저보다 뭐 더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입 전문가로서 보면 초등, 중등 때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입 전문가의 시각과 시선으로 오늘 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이기 때문에 라이브로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실시간 채팅으로 막 물어봐 주셔도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이 많이 빠졌는데 살이 좀 다시 찌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 우선 부모님들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중등이랑 초등 부모님들은 당장 고입이 걱정이실 거예요. 고입이 눈앞에 있는 거고 대입은 약간 먼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뭐 학원 보내시고 뭐 교육 정보를 얻고 막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바른 인간으로 자라야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지 않고 잘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교육비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 대학을 조금이라도 잘 갈까? 이런 생각으로 사교육비를 투자를 대부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 관문으로 이제 고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입이 사실 대입과 엄청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입 시장은. 고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입의 하위 호환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입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고입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고입 시스템 지금 고입의 어떤 그런 현황을 이해해야 바뀌는 고입, 대입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은 지금 여기 보시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네. 부모님 세대들, 지금 초등 부모님들은 아마 뭐 저랑 아마 크게 나이 차이가 안 날 것 같고, 이제 중등 부모님들 아마 저보다는 다 형님, 누님 들이실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저 때까지도 그랬고 대학은 시험 쳐서 갔습니다. 시험 쳐서 갔어요. 뭐 일부 저 때도 약간 수시가 약간 있었는데 아주 미미했고, 뭐 내신 섞어서 가고 뭐 그런 게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뭐 그게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어쨌든 시험 쳐서 갔다는 얘기예요. 시험 쳐서. 그런데 지금 대입 시스템을 보시면 좀 복잡해요. 이렇게 수시, 정시가 나눠져 있고, 수시는 4개가 있고 정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실기는 좀 제가 빼드릴게요. 실기는 좀 빼드리고, 수시는 3개인데 뭐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성적만으로 가는 겁니다.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됐고, 그냥 학교에 갔다, 고등학교에 가서 받는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게 교과 전형이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이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내신 성적 말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논술은 이제 말 그대로 논술 시험 쳐서 가는 거죠. 논술 시험 쳐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은 대부분 아시는 그 대입입니다. 시험 쳐서 가는 거예요. 수능 시험 쳐서 가는 방식. 이게 현재 대입 시스템인데, 그 다음에 요거 수시, 정시 모집 시기도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6번 쓰고, 수시에서 합격하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 정시 모집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입 시스템이 수시 4개, 정시 2개가 나눠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모집 시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지금 중2 이하 부모님들은 이 대입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뭐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뀐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합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합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수시, 정시 모집 시기도 합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안 합칠 수도 있죠. 뭐 발표해 준 게 없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변화할 수도 있구나. 좀 이 생각을 가지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들이 특히 중2 이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수험생 때 대학에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대학이 어떻게 선발하는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3 때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하는가를 알려면
이게 좀 단계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3 2월이죠. 중3 2월. 뭐 지금 중3인 학생들은 이미 끝났고 중2 이하 학생 학부모님들은 이제 중3 2월이 되면 뭘 하냐면 그 중요한 대입 개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대입 정책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면 중3 2월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8월에는 그 대학들이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 어떻게 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선발할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합의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4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할지를 발표합니다. 내년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상대로 야 너네 내년에 대학 갈 거잖아, 그지? 우리가 이렇게 뽑을 거야. 준비해.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4월에 발표하는 그러니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대입 전형 계획, 대입을 어떻게 대학들이 선발할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뭐 특히 중2 이하 부모님들, 중2 부모님들이 그럴 텐데 지금 교육부에서 뭐 대입을 어떻게 발표할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교육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선발할 겁니다를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 되게 큰 그림을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이 거의 8대2입니다. 지금 수시 모집 비율이 많아요. 대입 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은 선생님 정시 모집 비율이 제가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됐나요? 자,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고 그 정시 모집 비율이 좀 늘어난 거는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흔히 말하는 주요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뭐 주요 대학의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은 8대2다. 근데 이게 뭐 익숙하신 분들, 아마 중2, 중1 부모님들도 대입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시 정시가 합쳐지면 사실은 이런 대입 정보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정시 선발 모집 인원이 주요 대학 기준으로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뽑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현재 대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입 현황, 현재 고2까지의 대입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고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과 고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전도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저는 경상북도에서 초중고를 졸업을 해가지고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정식문화의 수도 그 안동에서 제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갈 때 고입 시험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고입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점 만점에 180점에 체력장이 20점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보통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고입 시험을 쳤습니다. 고입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경상북도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사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상북도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살았던 그 시대에도 대부분 고등학교를 어디 갈지 고민했을 때 야, 그냥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라기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는 고등학교를 갔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흔히 뭐 그때 야, 저기 가면 저희 안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야, 저기 가면 무조건 전교 1등이네. 공부 다 안 하는데 아무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대. 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줘도 안 한대. 그런 거.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도 전교 1등이래.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가서 야, 내가 그럼 저기 가가지고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단 말이야.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학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고등학교로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고입 재수도 있었습니다. 재수도 있었어요. 고입 재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변형돼가지고 1학년 입학한 다음에 이제 다시 뭐 복학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때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대학 가는 방법이 시험을 쳐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고등학교를 가야 내가 시험을 잘 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대입 시험을. 수능. 거기서 꼴찌를 하더라도 그래도
공부 안 하는 고등학교에서 1등 하는 것보다는 대입시험이 수능을 잘 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갔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능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서울 주요 대학 기준으로 40% 정도 선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수능 100 이렇게 선발하는 학교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아이는 수능으로 가고 싶어. 수능으로 갈 거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고등학교로 가도 돼요. 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면 내신을 잘 받는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고등학교를 가면 수능 성적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가지만 내신이 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교과 전형을 목표로 대학을 갈 거면, 참고로 교과 전형으로 의대도 가고 다 갑니다. 지금은 일단 다 가요. 내신만 잘 맞아도 다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교과 전형을 목표로 내가 고등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야, 저기 고등학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엄청 간대. 이 동네에서 공부 엄청 안 하는 애들이 간대. 그런 학교로 가셔야 돼요. 그런 학교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인서울 주요 대학에서 수시 전형 중에는 그래도 여전히 제일 많은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면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교육과정상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중3, 현재 고1, 고2, 고3 부모님들이 고입했을 때, 고입 당시에 했던 고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특목 자사고 갈까? 야, 특목 자사고 가면 내신 받기가 힘든데, 교과 전형인데 그냥 평범한 일반고 갈까? 그 평범한 일반고 가면 애들이 공부 안 해가지고 수능 성적이 안 나온다는데, 그러면 좀 공부 잘하는 일반고로 갈까? 그러면 또 뭐 내신 망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제가 기억하는 게 2017년, 18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고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이. 그때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데서 막 대치동 떠나세요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그게 되게 일반적인 고민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에 진학시키는 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학교 가가지고 내신 따가지고 잘 가는 학생들은 대박 친 거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입의 어떤 그림은 이 대입 시장이 만든 겁니다. 대입 시장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육부에서 모든 수시를 없애고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다시 수능으로 갑시다. 그냥 깔끔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수능 알았습니다. 수능 100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고입이 이제 다시 간단해질 거예요. 무조건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흔히 말하는 8학군, 대치동 이런 데로 갈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능을 없애겠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그냥 내신 성적으로 다 가겠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또 고등학교 선택이 그거에 맞게 바뀌겠죠. 그래서 대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입이 바뀌고 그 바뀐 대입의 결과가 보여지면 고입 시장도 그거에 맞게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이 분명히 고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유형별로 현재 대입 시스템에서 유불리를 제가 좀 따져봤는데, 과학고나 과학고 학생들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은 물론 전국 단위 자사고가 많기 때문에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좀 더 있기 때문에 뭐 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수도권이나 수도권 근처에 있는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수능이 두 개 다 동시에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서울 기준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대부분 수능을 하는 게 맞아요. 몇몇 광역 단위 자사고 말고는,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학생부 외고국제고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현재 대입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 고1 부모님들은 외고국제고를 보내면서 수능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를 뭐 나눌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하는 편인데 나눠야죠. 대입의 준비 방향이 다르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갑방고라고 불리는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일반고. 내신은 뭐 4등급씩 나오는데 모의고사만 치면 막 1등급들이 막 주르륵 나오는 그런, 뭐 강남에 주로 많죠. 이런 학교들은 현재 대입 시스템에서는 보통 수능으로 진학을 합니다. 수능으로 진학을 해요. 그 다음에 대부분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일반고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진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 전형이나 논술이나 수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표시한 거는 이거를 목적으로 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력이 우수한 일반고에서 종합 전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목표로 보통은 진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입은 내가 진학한 고등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극복해가지고 진학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일반고에 가면, 여기 동네에 있는 평범한 일반고에 가면 장점이 뭡니까? 내신 성적 잘 받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오해하시는 게 평범한 일반고 가면 무조건 내신 성적을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학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어쨌든 평범한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내신을 잘 받고 단점이 뭡니까? 수능 준비가 조금 소홀하다는 거죠. 수능 준비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본인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극복을 하면 됩니다. 극복을 하면 돼요. 현재 이런 대입 시스템, 고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대입이 과도기에 들어섰다. 대입은 이미 과도기고 그러면 이제 고입도 곧 과도기에 들어갈 겁니다. 곧 1, 2년 내로 매우 큰 혼란의 과도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대입의 역사를 최근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입학사정관제 2008년에 입학사정관제 도입됐었는데 그때 입학사정관제는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입니다. 그때 입학사정관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전형이었어요. 사실상. 그때는 그냥 외부 스펙, 토익, 토플, 탭스 성적, 등등등등, SAT 다 가능했습니다. 그냥 다. 네, 그때는 엄마 아빠가 누구냐도 다 적용이 됐어요. 실제로. 엄마 아빠가 누군지 대입에 적용이 됐다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2015년, 이게 지금 숫자가 잘렸네요. 네. 2015년이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미 바뀌고 학생부 정확히 얘기하면 2013년인가 14년인가가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이 됐는데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자 어쨌든 2015년 전후가 되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중3 부모님들 그리고 중2 부모님들도 아마 알고는 계실 거예요. 중2 이하 부모님들도 야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래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 전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막 설명회 같은 거 해서 학생부 종합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도대체? 야 수능으로 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2019년 정도가 돼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절정기가 되고 지금은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도 여전히 주요한 대입전형 중에 하나면서 인서울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수능 선발 비율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과도기 상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런 대입의 변화가 이 변화를 잘 캐치를 못하면 사실은 망해요.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야 무조건 공부해. 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대학 가는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받고 이제 대입의 트렌드를 좀 먼저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최고 성공님도 성적이 비슷했던 저희 딸 갑방고 친구 딸 외곽 일반고 진학 후 입결이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서강대 친구 딸이 서강대 합격했다. 네, 그런 얘기인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막 확대되면서 수시 비율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2017년, 2016년, 2018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때 내신을 위해서 평범한 일반고 진학해가지고 내신을 잘 따서 나보다 중학교 때 훨씬 공부 잘했던 아이들은 다른 학교 갔는데 내가 대학을 더 잘 갔던 그런 케이스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던 그 학생들이 대박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많이 났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어딜 가도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내신이 중요해가지고 이제 막 내신 선택을 위해서 막 가다가 수능을 소홀히 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재작년 보면 수능 비율이 갑자기 인서울 주요대학 기준으로 40% 정도 맞춰놔가지고 또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수능을 또 오히려 열심히 했던 애들이 또 대박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랑 비슷해요. 오르고 사면 안 됩니다. 부동산도. 저는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부동산이 없어서. 대입도 똑같습니다. 이미 다 벌어지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늦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과도기 대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마 이
영상 이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중학교 저학년 분들, 중1, 중2,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 학생들 안 보겠죠. 네. 학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1, 중2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내가 중1, 중2 엄마다, 아빠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대학을 잘 보내고 싶어. 아, 우리 애는 의대를 보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의대 가야 돼. 나도 의사 아들, 딸 둔 엄마가 되자. 그래가지고 막 이제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대입 정보를 누구한테 얻어요? 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얻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얻기만 하고 보통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보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중2, 중1인데 앞집, 옆집 엄마가 애 둘을 다 의대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렇죠? 두 명을 다 의대를 보냈어. 그러면 그 엄마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입 정보원이야. 그러면 가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의대 보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막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부모님들 막 제가 이제 들어보면 막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그렇게 의대 간 부모님들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시냐면 뭐 어디 학원 보냈고 어느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밥은 뭘 먹었고 심지어 어디서 밥을 먹었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막 따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입 정보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이가 중2다. 그럼 대입을 언제 치러요? 4년 후에 치를 거란 말이에요. 4년 후에. 근데 의대를 보낸 부모님, 저 앞집 어머니의 자녀는 의대 간 지가 3년이 됐어. 2년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갭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막 5년, 6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부모님 세대나 저 세대 때는 대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잖아요. 시험 쳐서 가는 거잖아요. 시험 쳐서. 그죠? 수능이든 뭐든 학력고사든 어쨌든 시험 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어느 선생님한테 들어서 쪽집게 선생님 누구야? 그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쪽 집어줘? 알았어. 이런 거. 이런 게 맞는데 지금은 대입이 완전 가도기 상태에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2, 3년 전에 의대를 간 학생의 대입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적용시켜가지고 3, 4년 후에 대입을 치는다? 그 대입이 크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고 계세요. 제가 보면 대부분 그러고 계십니다. 대부분. 나중에 우세요. 대부분.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대입 전형은 모르잖아요. 이게 미래의 대입 전형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원래 미래의 일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미래의 일은. 제가 예전에도 저 초등학교 때 막 그때 막 과학책 이런 거 보면 미래 사회의 모습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화기를 막 들고 다니면서 사람 얼굴을 보면서 통화한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과거의 대입 정보는 우리 애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과거의 대입 정보는 실체가 있잖아. 의대를 그렇게 해서 간 실체가 있으니까 그거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교학점제가 아니잖아요. 고교학점제가 뭔지, 고교학점제 그 자체가 뭔지, 이게 뭐 진로 중심형 교육과정이고 미래 중심형 교육과정이고 융합형 교육과정이고 학생들을 맞춤형 교육과정 이런 거 관심 없고 됐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아이의 대입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3 학생들은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내년에 고1이 되죠. 내년에 고1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어쨌든 부분 도입 상태예요. 고교학점제가. 그래서 지금 대입 시스템대로 갑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3까지는 수시 4개, 정시 2개. 물론 중2 이하도 수시 4개, 정시 2개일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확정이 된 건 중3까지는 지금 대입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3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도 대입 시스템이 그대로니까 당연히 그 고3이 됐을 때도 지금 대입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재수를 하면 새 대입 시스템을 맞아야 돼요. 중2 학생들이 고1이 되면 2025년인데 이때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아마 초등학교 6학년 하반기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중2 학생들이 고1이 되는 2025년도 이후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내에서 새로운 대입을 하겠습니다까지만 발표했어요. 새로운 대입이 뭔지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대입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2 이하 학생들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그렇죠, 고3이 되는 2027년에는 새로운 대입을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대입이 뭔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물론 지금 고1 중3 학생들도 삼수나 재수를 하면 새로운 대입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아마 혹시 이 방송을 고1이나 중3 부모님들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중3 부모님들은 이런 걱정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재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가 안 된다는데요. 제가 어디 갔더니 재수는 이제 없어진다던데요. 자, 재수를 없앨 수 없죠, 나라에서. 재수를 뭐 나라에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 어떤 욕심과 어떤 본인의 어떤 기회를 위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재수하는 방식이 바뀌겠죠. 지금 재수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수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잖아요. 선생님, 제가 좀 놀았어요. 죄송해요. 쿨하게. 제가 고등학교 지금 놀았고 지금도 공부할게요. 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수능 점수만 봐주세요. 이건데 새 대입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재수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도 좀 고민 중에 있다. 그것도 같이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중3 부모님들도. 그리고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중2 이하 부모님들은 대입이 어떻게 개편될지 좀 머릿속에 로드맵이 좀 그려져 있으면 좋습니다. 그려져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 때는 말이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나 때는 말이야 하면 안 됩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비가 와도 밖에서 공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비가 와서 밖에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죠? 뭐 형제들 5명이랑 한 방을 쓰면서 공부했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2022년 작년인데 작년에 원래 대입 전형 개편에 대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원래는 제 생각에는. 근데 작년에 공청회는 많이 했는데 공론화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없었죠. 그래서 올해 해야 되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내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 내에서 대입을 어떤 방식으로 갈지 평가 기준이나 이런 정책들을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 정확히 얘기하면 확정이 아니라 그냥 법으로 박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라에서 꽁꽁 숨기고 있다가 내년 2월에 딱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북한에서나 가능한 거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공론화를 거치고 사회적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물론 반대는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라고 발표한 다음에 내년 2월에는 그냥 그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시행령이든 뭐든 이렇게 정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쨌든 올해는 대입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논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이렇게 나라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원래는 작년 12월에 현 교육부 장관께서 내년 2월에는 제가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월에 발표를 안 하고 상반기로 미뤘죠. 근데 상반기가 지난달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상반기가 지난달에 끝났는데 6월 말에 또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7월에 얘기하겠다. 장관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7월 초까지 얘기하기로 했는데 7월 초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8월 초까지 한 번 더 연기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어쨌든 8월 초에는 발표를 하겠죠. 그럼 8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대입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거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발표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표가 건국 이후에 가장 큰 대입의 변화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미루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아마 하반기에 막 이게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찬반이 아주 팽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 2월에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중2 이하 아이들이 고1이 되는, 참고로 중1, 초6, 초5 부모님들은 현재 중2 학생들이 어떻게 대입 과정 변화를 직접 몸으로 받는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중2 학생들은 새 대입을 몸으로 받는 첫 번째 학년이기 때문에 잘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중2 학생들이 고1 8월이 되면 대학들이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 교육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거 우리 확인했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절차. 다만 보통은 대입이 비슷하게 유지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8월에 발표하는 기본 사항이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지금 중2 이하 부모님들은 내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25년 8월까지, 뭐 그전에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기본사항 발표를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때 뭐 수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기본적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서 매우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2학년이 되면 현재 중2 아이들이 2학년이 되는 2026년 4월까지 뭘 발표하냐면 대학들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선발할 겁니다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에 교육부에서 새 대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는 먼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먼 일이에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뽑을 겁니다. 이렇게 뽑을 겁니다. 이렇게 막 뇌피셜들이 막 혼돈해가지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이면 사실 부모님들이 혼란을 겪게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시장이 혼란한 게 나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혼란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정지고 나만 혼란하면 문제인데 다 같이 혼란하면 여기서 뭔가 또 해볼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우리 애를 중2야 지금 중2 잘못 태어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3이 되면 그 바뀐 대입 방향으로 첫 번째 고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잘 안 되면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리고 통목자사고 폐지 논의는 공론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발표를 해버렸죠. 안 하는 걸로. 마지막 변수가 있다면 이제 총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대입 설명회하면서 뭐 총선 얘기를 하냐.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는데 몰라요 잘. 네. 만약에 대입 전형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게 막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국민적으로 그게 엄청나게 막 반발이 심하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게 변수예요. 이게 너무 심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될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저는 정치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교육만 관심이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이것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로드맵이라든지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변화할 건지 예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현재 대입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중2이하 부모님들이 맞이하게 될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랑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입 시스템과 고교학점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맞지가 않은지를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맞지가 않는지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철이랑 미애가 있어요. 미애가 있습니다. 둘 다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둘 다 물리학과 가고 싶어요. 철이는 내신이 1.5고 미애는 1.7 정도 됩니다. 지금 중2이하 부모님들은 이 내신이 얼마나 엄청난 내신인지 잘 모르겠죠? 엄청난 내신입니다. 엄청난 내신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맞기가 힘든 내신입니다. 물론 중2이하 부모님들은 뭐 내신이 성취평가로 2, 3학년 바뀌면 이게 뭐 희석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맞기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둘 다 물리학 가고 싶은데 철이는 수학 1, 2랑 확률과 통계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랑 기하를 안 들었어요.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도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 탐구를 물리학 1, 화학 1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윤리적인 사람이 될래요. 이 철이는 이렇게 해서 1점으로 받았고 미애는 미적분 기하를 들었습니다. 미적분 기하 수강을 했고 물리학 1, 화학 1도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1.7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 두 학생을 잘 보시면 철이가 양심이 없죠. 아니 너 물리학 가겠다는 애가 미적분이랑 기하도 안 듣고 물리도 안 들어? 양심이 없네. 저런 애는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는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대학들은 교과 성적 100 이렇게 뽑아요. 교과 성적으로만 뽑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거예요.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거예요. 교과 100. 철이가 이기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철이 양심, 노양심인데 쟤를 뽑아먹으면 어떻게 쟤 물리학과 물리도 안 들었어요. 됐고 이게 룰입니다. 교과 100은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냥 교과 계산식에 의한 성적이 높은 학생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네가 그걸 들었든 안 들었든. 물론 이제 어쨌든 교과 선생은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너의 진로에 맞게 물리학과 가고 싶은 애는 물리학 들어. 이게 고교학점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등급이 남아있으면 물리학을 들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등급이 망하면 어떡해요? 저는 못 듣겠어요. 야 그래도 너 물리학 가고 싶다며. 선생님 물리학 1 들어서 7등급 맞는 것보다 그냥 안 듣고 2등급 맞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2022 개정교육과정이랑 고교학점제랑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리고 수능도 안 맞습니다. 수능도 안 맞아요. 심지어. 자 보세요. 철이랑 미애가 이번에는 공대를 가고 싶습니다. 공대를 가고 싶어요. 공대를 가고 싶은데 철이는 수학 1, 2는 이제 공통 과목이니까 치는 거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어요.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탐구는 지구과학 1이랑 한국지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지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물론 박지혜님 저 학교 이상의 스카이는 물리학 기하를 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데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현재 교과전형이 없고 고려대는 서류평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내신 성적이 유리한 학생이 좀 유리해요. 연대는 이제 면접 과정에서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대 제외하고 연세대 고려대도 지금 교과전형에서는 일단 내신 성적이 좋은 애가 일단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2 이하 부모님들은 뭐 대학이 의대랑 스카이밖에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게 당연히 대학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구상에 있는 대학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학년 올라가면 좀 많아지거든요. 대학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수능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과정이랑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이랑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둘 다 공대를 희망하는데 지구과학 1이랑 한국지리를 쳐서 철이가 공대를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서울대 등 몇몇 대학 제외하고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다고요? 갈 수 있어요. 미애는 수학 1, 2 미적분, 물리학 1, 화학 1 이렇게 들었어요. 얘도 당연히 공대를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철이도 공대 진학이 가능합니다. 어느 대학이냐의 문제가 약간 좀 불편해질 수는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점수 높은 놈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점수 높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무조건 서울대 공대 갈 거예요. 걔는 지금 기준으로는 무조건 당연히 미적분, 기하 이런 거 해야 돼요. 예, 물리학 1 이런 거 쳐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서울대는 됐고 저는 인서울만 하면 돼요. 그래? 인서울로 수능으로 그러니까 인서울을 수능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점수 높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와 같이 과목 선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아니 선생님 공대 가는데 아니 공대 교수님이 1학년 대학교 1학년 수업을 들어갔는데 막 수업을 하다가 야 이거 몰라? 야 몰라?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저 고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요? 너 고등학교 안 배웠어? 물리 이거? 너 수능도 안 쳐서 저 수능 안 쳤는데요? 이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수능이랑 내신을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중2 이하의 2022 개정교육과정이랑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현 대입 시스템과 맞는 대입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물론 새 대입 시스템이 올 수도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대입 시스템과 맞는 고교학점제의 대입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 인간은 뭐 수능 반대론자야, 뭐 학생부 종합전형 찬성론자야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 이러니까 이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여기 써놨잖아요. 지금 종합전형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랑 정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에서 맞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새 대입 개편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거,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유력한 게 두 가지가 이거죠. 첫 번째가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한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왜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해야 아까 공대 가겠다는 철이가 물리학을 듣죠. 물리학으로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상대평가니까 물리학 1을 수능을 쳐서 점수 맞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흔히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고인물 대전이라고 하죠. 물리학은 고인물 대전이에요. 고인물 대전. 저 물리학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 제가 더 잘해. 아 그렇군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치는 거죠. 수능을 절대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을 절대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도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내신을 1학년 때부터 싹 다 절대평가를 하냐?
2, 3학년 일반 선택, 이제 선택 과목 부분만 절대 평가를 하냐를 이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뭐 아주 강력하게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뭐 방향이 1학년은 상대 평가로 두고 1학년 과목은 2, 3학년 선택 과목을 절대 평가로 돌리는 게 일단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물리학 원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철이가 물리학과 가겠다는 아이가 물리학을 못 들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거 들으면 내신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못 들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들 보면 대부분 물리학 원 이수자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일반고에서. 그런데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뭐 공대 가겠다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공대 가겠다는 아이들 대비 물리학 원 내신 수강자들은 적어요. 내신 성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2학년까지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철이도 물리학과 가겠다는 철이도 미적분이랑 기하랑 물리학을 듣게 해주자. 왜? 절대평가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이 두 개를 찬성하는 건 둘째로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날카로운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어떻게 뽑아요 애들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애들 어떻게 뽑아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평가된 이 성적. 그렇죠? 1점보다 쟤보다 1점만 높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 상대평가된 성적. 4등급보단 3등급. 3등급보단 2등급. 요거. 그죠? 300점보단 301점. 이거. 이 상대평가된 성적으로 선발하는 거고 내신도 똑같습니다. 내신도 상대평가잖아요. 다 9등급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몇이야? 너 1.5야? 그럼 나는 1.3. 내가 이김.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현재 대입에서는 가장 강력한 변별 근거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싹 다 절대평가를 해버리면 뭘로 뽑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를 아직 발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어쨌든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발표하면 또 어떻게 뽑아요? 난리가 날 거니까 약간 뜸들이고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이걸 아직 현재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확정된 거, 확실한 것까지는 지금 고3, 고2, 중2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죠. 중2는. 지금 고3이랑 고2는 현재 대입 시스템으로 갑니다. 현재 대입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중2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랑 고교학점제는 무조건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대입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곧 발표하게 될 새로운 대입의 방향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팩트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애는 중2인데 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뭐 중2 애들은 뭐 그냥 연구소에 있는 실험지 같은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대입을 몸으로 처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중2도 물론 새로운 대입 첫 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고1,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입의 요소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중2 부모님들은 반드시 중3, 고1의 대입을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되게 간단해요. 3학년 지금 대입, 고2 지금 대입, 고1 지금 대입, 그 다음에 중3 지금 대입 가다가 갑자기 중2부터 완벽하게 새 대입.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낮아요. 중3은 지금 대입 시스템, 지금 대입 플랫폼에 내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이 새로운 대입 요소가 섞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짬뽕 대입이죠. 중3은 짬뽕 대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3은. 그러면 중3이 짬뽕 대입이니까 선생님 고1까지는 그냥 지금 대입인가요? 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고2까지는 지금 대입으로 가고 고1부터는 약간 짬뽕 시작 대입으로 가고 중3부터는 짬뽕 대입이고 중3은 중2는 새 대입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부나 나라에서 대입을 그렇게 과격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과격하게. 다 그 전에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씩 바꿔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2 학생들, 현재 고2 학생들도 보면 서류 평가를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수능에서 이렇게 막 적용하는 대학들이 좀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1학년, 지금 고1 학생들도 사실은 그 대입 시스템의 현행 대입인데 새로운 대입 요소, 그러니까 서류 평가 요소죠. 서울대에서 정시 서류 평가, 그 다음에 뭐
연세대에서 또 뭐 발표는 아직 안 했죠.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어쨌든 수능에서 뭐 학생부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새로운 대입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1학년부터가 대입의 직접 사정권이다. 중3은 어쨌든 내년, 그러니까 지금 대입 플랫폼에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입 요소를 완벽하게 섞어놓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1, 중3 학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입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대입.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엄마, 나 내신 망했어. 나 2학년 2학기부터 그냥 수능할게, 이거. 물론 말로만 하고 안 하는 애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되거든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대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 나 그냥 내신만 팔게. 그냥 중간고사 끝나고 롯데월드. 기말고사 끝나고 에버랜드. 이거 뭐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내신만 잘 맞으면.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안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9월부터는. 네, 어쨌든 뭐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지는 네, 제가 바꾸는 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딱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사회가 급격히 바뀌니까 대입도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초등, 중등 얘네들 대입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거 뇌피셜이죠. 왜냐하면 아직 발표된 오피셜이 없으니까 그냥 뇌피셜을 가지고 뇌피셜을 섞는 거예요, 그냥. 자, 우선 제가 이 말을 꼭 드리는 게 너무 빨리 뭔가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다. 아, 막 급해. 선생님, 뭔가 빨리빨리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뀐다는데 물론 빨리빨리 대응하는 거 좋은데 빨리빨리 대응 좋죠. 대응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윤곽이 드러나야 대응이 되는 겁니다. 윤곽이 드러나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가족 여행을 수영장을 갈지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뭐 우리 아빠는 무조건 산파야. 야, 무조건 산이야. 야, 등산복 챙겨.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등산복 챙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럼 바다에 가서 등산복을 입고 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과 행동하실 필요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우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중2 이하 부모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전 질문에도 있던데 선생님 고교학점제가 되면 무조건 특목 자사고 가야 된다는데요. 일반고 가면 망한다는데요.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개인적으로는. 물론 실제 대입이 특목 자사고가 유리해진 방향, 특목 자사고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발표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일반고 학생이에요. 90% 이상이 일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90% 넘는 학생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대입 정책, 교육 정책이 구성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게 제 상식이에요. 이게 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른 데 설명이나 영상 보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그게 왜 제가 봤을 땐 잘못됐냐면 지금 대입 플랫폼을 가지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그 말이 얼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입 플랫폼. 아, 어머님들 지금 내신 성적이 문제인데 내신이 절대평가되면 교과전형도 없어질 거고 당연히 특목자사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일 텐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플랫폼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 플랫폼이 유지가 돼도 방법이 싹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괜히 막 야, 이제는 무조건 특목자사고 가야 돼. 특목자사고 안 가면 이제는 망하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준비시켜. 이거 아닌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가면 망한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됐고 그냥 학업의 기본기를 닦는 게 어떠냐. 공부해라. 건국 이래로 대입이 크고 작게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공부 잘하는 놈이 대학을 갑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놈이 대학을 갔어요. 그중에서 수학 같은 거.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학업의 기본기를 닦는 게 맞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과거 시험도 공부 열심히 한 놈이 합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이 학업의 기본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제 보면 막 어머님들이 막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물어본 것도 얘기해 주시고 물어보지 않은 것도 막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막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을 잘 가는 학생들의 특징,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 실력 역량이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스스로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또 개선하고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 역량, 이거 익숙하신 단어죠. 이게 뛰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매우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끌고 가는 게 맞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당연히 시켜야죠.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시켜서 따라오는 아이들,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는 아이들은 고3 대입 시장에서는, 대입 상황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 수준은 지나기 어려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대랑 스카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 스카이 진학하는 아이들이 흔히 막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서 나는 공부할 생각인데 엄마가 하는 대로만 해야지, 이런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뛰어난 학생들이면서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이면서 이거를 부모님들이 서포트해 주는 학생들이 뛰어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 없어도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뛰어난 애들은 또 대학을 잘 갑니다. 네, 확률, 물론 둘 다 조화롭게 돼야 대학을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제가 이거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스스로 판단하고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 보면 제 친구들도 이제 초등학생들 자녀둔 이제 친구들이 있죠.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많이 가는데 당연히 아이가 학원을 스스로 가는 거 아닙니다. 맨날 막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 오늘 학원 째면 안 돼. 엄마 오늘 학원 선생님 오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던데. 학원 갔다 오고 막 엄마 숙제 했어? 야 숙제 왜 안 해? 막 숙제 막 진짜 막 애들 숙제하는 거 보면 막 거의 막 억지로 하는 거죠. 막 울면서 빨리 하고 막 해야지. 그러면 학원 갔다 오고 숙제하면 이제 뭐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하든지 자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자기주도 학습 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라도 해야,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자기주도 학습 역량 기를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부 섞어서 자율 시간,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려면 자율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 시간도 줘보고, 자율 시간도 뺏어보고, 줘보고, 뺏어보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 해요, 우리 애는. 그러니까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안 해서 내가 끌고 가지만 내가 끌고 가면 또 스카이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자기주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일부 맞죠? 일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니까 공백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기주도 하는 애들이 야, 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부터 자기주도 안 할 거야, 이제. 그냥 자기만 할 거야, 이제부터. 근데 이게 아니라 안 하던 애들이 공백이 생기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쓰고 읽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쓰고 읽는 거. 모든 학업의 기초입니다. 암기 이런 거. 저는 뭐 이제 암기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사실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거든요. 이건 암기 과목이고 이건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싹 다 암기 과목이에요. 제가 봤을 땐 싹 다 암기 과목이에요. 싹 다. 암기 과목이 아닌 건 없어요. 수학도 뭔가 읽어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식을 난 외우지도 않았는데 막 머릿속에 있다. 그런 애들은 이제 천재죠. 네, 천재. 그런 애들 빼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암기인데 암기 봐야 돼요. 텍스트를. 암기하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쓰고 읽는 훈련입니다. 쓰고 읽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제 저학년 중학생들 이렇게 막 태블릿이나 이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디어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막 초등학교 교육 플랫폼 선점 봐도 막 이렇게 막 미디어 기반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사회적 흐름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시험은 여전히 텍스트 기반입니다. 종이로 치잖아요. 수능을 유튜브로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을. 학교 시험도 태블릿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당분간은 텍스트 기반의 종이를 가지고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야죠.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쓰고 읽는 훈련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니까 요즘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원 근처에는 뭐 국어 학원들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예.
그 국어학원이 제가 생각하는 국어학원이 아니라 그냥 같이 책 읽고 이런 거더라고요. 네. 같이 책을 읽는데 학원을 보내세요? 예. 책을 안 읽어요? 예.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고 학원을 보내는 거죠. 네. 이런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서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서포트를. 그러니까 부모님 주도적으로 가실 거면 그냥 부모님이 대학을 가세요. 그럴 거면 그냥. 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서포트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학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선행이란 단어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죠. 이 선행이란 단어가 왜 부정적인 이미지인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선행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 같이 막 그죠? 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게 됐는데 선행이 뭡니까? 먼저 공부한다 이거 빨리 땡겨서 공부한다 예습이잖아요. 예습이 선행이잖아요. 그죠? 자, 지금 뭐 중2 이하 부모님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님들은 이제 선행학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교육 환경이 선행을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받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에 쟤는 뭐 어디까지 갔고 어디까지 하고 있고 쟤는 어디까지 나갔고 쟤는 벌써 수학 1을 하고 있고 쟤는 벌써 미국인이랑 토론을 하고 있고 쟤는 벌써 뭐 이러고 막 이제 이게 비교되면서 우리도 급하니까 이제 선행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초등 이 사교육 전문가, 중등 사교육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대입 전문가로서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재입 전문가로서 봤을 때 그런 것들. 네. 우선은 수학 같은 경우가 그 가장 이 초등 선행 하실 때 진도 뭐 이거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이제 과정인데 우리 애는 지금 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 중학교 때 뭐 이걸 하고 있고요. 뭐 저걸 하고 이거 이 책을 하고 있고 저걸 하고 있고 우리 애는 수학 1을 했고 지금 뭐 미적분을 하고 있고 막 이렇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어느 유튜브 보니까 뭐 초등학교 입학 전에 미적분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이 수학 선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뭔가 빨리빨리 몇 학년 과정을 빨리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수학 전문가 아닌 제가 봐도 그걸 미리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2, 3학년 때 수학 실력이 담보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게요. 네. 수학 1,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레벨 이거 중요한데 초등학원, 중등학원은 보니까 학원 레벨이 정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원들은 보통 고등학교 학원들은 레벨 안 돼 있습니다. 왜요? 등급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쳤는데 7등급이야 엄마. 얘가 그냥 수학은 안 되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 중등은 객관적인 등급 지표가 없으니까 학원에서 레벨링을 나눠서 우리 아이의 어떤 수학 실력을 이제 짐작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레벨에 집착하게 되시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거품입니다. 거품입니다. 학원에서 레벨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부모님들 혹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레벨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레벨이 높다고 무조건 쟤는 의대 간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레벨이 낮은 학생들도 어느 시점에 수학 머리가 터서 수학을 잘하게 되는 애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생각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면 수학 문제 하나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해도 돼요. 저학년 때는. 수학에 충분히 생각하고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삐뚤어지는 경우 보면 막 수학 학원 엄청 다니고 수학 중요하다니까 수학 학원 엄청 다니고 수학을 해서 막 숙제를 막 이만큼 내주고 아이가 맨날 학원 갔다가 숙제 막 하고 막 몇 문제 풀다가 막 수학에 미쳐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일단 영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두 분 뭐 이렇게 손 대장님 이렇게 좀 친하신 분들이 오셨나 봐요. 네. 손 대장님 유명하신 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어는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도 거짓말 안 치고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네.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면 지가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해요. 웃긴 거는 등급이 5등급, 4등급 이렇게 찍히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입학 전에 영어에 대한 기본기 어느 정도 실력을 충분히 갖춰놔야 돼요. 네. 그리고 영어는 뭐 제가 영어 전문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저학년일수록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훈련으로 시작을 하고 영어는 학원 레벨이 더 거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거품이에요. 더 거품.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이렇게 유학 갔다 온 학생들, 이렇게 외국에 한 1년 엄마랑 아빠랑 살고 온 아이들이 영어 잘하잖아요. 막 잘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어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상위 레벨인데 걔네들 고등학교 오면 영어 다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맞거든요. 뭐 하버드 학생들 데리고 와도 수능 영어 치면 1등급이 안 나올 겁니다.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영어. 고등학교 영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학원 레벨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문법이 지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수능에서는 문법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 고등학교 내신에서 영어가 중요하거든요. 영어는 문법은.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가면 문법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영어 공부도 못하는데 뭔 문법 공부입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중학교 과정에서는 영어 문법을 뭐 다 만들어놔라, 다 완성해라. 저는 그 문법 완성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문법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법 공부는 보통 아이들이 질색팔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하셔야지. 자, 너 이제 어느 정도 회화는 되잖아, 그지? 읽고 쓰고 할 수 있잖아. 자, 이제 문법해. 이거는 또 질색팔색해요, 아이들이 또. 그럼 영어를 좋아하다가 영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내가 아는 영어가 아니거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능 영어는 국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해석을 못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어도 선행을 해야 되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 이 선행 예습은 원래 저학년일수록 수학 영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맞아요. 지금도 맞는데 국어는 수학 영어랑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텍스트를 못 읽어요. 독서 지문을 보면, 글자로 된 거를 보면 아이들이 머릿속이 까매지는 거예요. 영상이 익숙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 텍스트를 두려워하지 않게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목은 국어로 시작해서 국어로 끝납니다. 국어 잘 하셔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뭐 수학 영어 같이 뭐를 끝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 네.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대입이 어떻게 바뀌어도 어쨌든 이 기본기를 가지고 저는 대학을 갈 거라고 좀 봅니다. 기본기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는 마음은 이해해요. 이게 뭐 대입이 막 이렇게 엄청 바뀐다는데 선생님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되면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완전 블루오션이거든요.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아직 꿈과 희망도 있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교육비도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이 학부모님들. 왜냐하면 고3 부모님들은 성적이 나가면, 아이씨, 돈이나 아끼자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미 다 꿈과 희망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들을 현혹시켜야 되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기본기로 가는 겁니다. 공부는 기본기로 가는 거예요. 기본기로 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문법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오링 설명이지 않습니까? 오링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링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문법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도 빠르면 하죠.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법은 학원 가서 배우면 정말 이 싫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미리 질색팔색하기 전에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한번 나중에 질색팔색하지 않기 위해 공부를 좀 미리미리 좀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수학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제 받아볼 건데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전 질문. 사전 질문 좀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갖고 온 게 없어가지고 혹시 사전 질문. 사전 질문. 네. 사전 질문. 제가 지금 이걸 컴퓨터에 저장해가지고. 네. 어쨌든
지금 사전 질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만약에 궁금하신 것들은 여기 그 채팅에 올려주시고, 사전 질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고교학점제가 되면 어쨌든 그 특목 자소가 유리하다 이 얘기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건 이해하는데 저는 어쨌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교육정책 대입정책이 90%가 넘는 일반고 학생들을 불리하게 만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랑 고교학점제의 본질 중에 하나가 공교육 살리기예요. 공교육 살리기. 공교육 살리기입니다. 근데 공교육은 대부분 일반고잖아요. 대부분 평범한. 그러니까 그거를 맞지 않는 거예요. 교과 전형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과 전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어쨌든 일반고 학생들이 일반고에 가면 선호도 있는 대학을 절대 못 간다. 이런 방식으로 대입정책이 설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없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특목 자사고를 제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특목 자사고를 일단은 안 없애긴다고 했으니까, 뭐 우리 아이는 특목 자사고의 환경이 좀 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준비해서 가세요. 그런데 일반고를 보내시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특목고 안 가면 망한다, 자사고 안 가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리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목 자사고 입시 준비가 시작되면 사교육 비용이 막 2배, 3배씩 증가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뭐였죠 또? 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 공부를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 가면. 요즘에 고등학생들 뭐 내신은 내신 관리, 기술과정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보, 한문, 일본어 이런 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수행평가도 엄청나게 많고 비교과 활동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초등, 중등 때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해주시는데 골고루 하셔야 돼요. 말하기 이런 거, 듣기, 쓰기 이런 건 저학년 중심으로 하시고, 이제 중학생,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시키면 질색팔색하니까 힘들 수 있다. 네. 일반고에서 문과 희망하는 아이들은 사회탐구를 중등 때 미리 봐야 할까요? 네. 뭐 여유가 있으면 공부해서 나쁠 건 없는데, 일단은 문과 희망하는 학생들 이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문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이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저기에 수학은 조금 못해.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해. 우리 애는 수학을 좀 덜 시킬 거야. 이 의미가 같이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문과 쪽으로 뭔가 진로 쪽을 준비할 수 있는데 됐고, 일단은 지금 문이과는 없으니까 무조건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수학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아이가 사회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유가 없으면 이제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좀 더 시키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명확하고 항상 깨어는 있습니다. 네. 자는 시간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좀 깨어는 있다. 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현재와는 다르게 과학중점학교도 대입에 유리할까요? 자, 과학중점학교는 지금 현재 고3, 고2, 작년 고3 같은 경우는 매우 고통받고 있다. 과학중점학교는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과학중점학교가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과정이 잘 돼 있죠. 과학도 최소 7과목, 많으면 8과목, 과탐 과목 다 이수가 가능하니까, 강제 이수죠. 사실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강제 이수가 되니까 분명히 과학중점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주면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중점학교가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고교학점제 시행되면 평범한 일반고 과학중점학교가 아닌 데서도 과탐 원 4과목 이수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딱히 뭐랄까 무조건 과학중점학교 가면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3, 고2 졸업한 대학교 1학년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고통 받을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질문 제가 안 보이는데 좀 가까이 안 보이는데 그거. 제가 나올 때까지 채팅창에 계속 올려줘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거 네. 초등학교 고교학생제 입시 전략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일단 입시 전략 됐고 공부해라.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교육, IB 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IB 교육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는 네,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IB 교육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IB 교육 과정을 지금 뭐 대구, 제주도에서 일부,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막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이거 얘기하면 좀 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IB 교육 과정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아니라 이제 해외 유럽 같은데 대학 보낼 때 그 교육 과정이거든요. 사실상 그것들. 그러니까 대학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IB 교육 과정으로 이수한 학생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뽑고 그 인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확한 액션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입은 기본적으로 그 학교생활 기록부 기반으로 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혹은 수능 성적. 그리고 앞으로 바뀔 대입도 학교생활 기록부 기반으로 대입이 이루어질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IB 교육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해외에 유학 가실 거면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는 조금 네, 아직은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안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준비한 시간, 준비한 내용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렇게 막 미리, 막 흔히 말하는 호들갑 떤다 그러죠. 호들갑 떨면서, 아우, 선생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기본기,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학을 더 잘 간다.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어떤 대입이 오더라도 새 대입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서울대 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이상한 대학 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 흔히 말하는 선호도 높은 대학 가는 거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기본기를 닦으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대입 개편이 좀 더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면 제가 혹시 뭐 오링이나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나와서 부모님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끝나고 또 홍인영 선생님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영어, 문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 계획이니까 그것까지 끝까지 듣고 점심 식사하시면 알차게 점심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